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요기스TV 묘호입니다. 오늘은 건설 안전 12주차 01강 페인팅 워커 세프티 도장공사 작업 안전입니다. 1편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고요. 2강 2편에서는 도장공사 중대재해 사례 8가지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은 12주차 01강의 영상물 요약편 도장공사 일반이론 위험성 평가 1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10주차 01강 철골공사 일반이론 위험성 평가 1편에서 기조문제 복습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죠. 10주차 01강 철골공사 작업안전 일반이론 위험성평가 사례 1편 OX 문제 첫 번째 강 구조물 안전작업 순서는 지상준비와 더불어 안전작업 계획 작성, 자재 반입, 철골 부재 이렉션 조립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조립 부재 접합 작업 핵심 항목이다. 예, 정답은 O. 두 번째, 철골공사 재예방 안전작업 절차, 작업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작업장 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 각종 가시설물과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조립 작업 시 준수와 자재 정리 정돈이다.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그림 1. 철골 부재 인양 및 조립 이용성 평가 항목에서 철골 빔 안전대 부착 설비, 가설 통로, 수직 성강용 안전대 거리시설, 하부 추락 방지망, 성강용 트랩 등의 설치 여부가 중요한 항목이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 작업 안전사항 중 실외 도장 작업과 관련한 유해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공사는 공정 중 마감 단계에 해당된다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 여러분들이 가볍게 취급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은 물론 고소 작업으로 인한 추락 사고 위험 등 중대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공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장 작업은 일반적으로 바탕을 손질하는 면처리 작업, 페인트 칠 작업, 양생 작업의 순서로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 면처리 작업 후 페인트 칠 작업 중 실외에서 하는 도장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과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외 도장 작업에 관련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비개를 사용해서 작업하거나 고소 작업대, 고소 작업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 사용 중 추락이나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비개 작업과 관련해서는 달비개 탑승 중에 중심을 잃고 추락해서 발생하는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탑승해야 하다 보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일 겁니다. 다음, 달비개를 결속한 구조물이 튼튼하지 못해 구조물 자체가 파손되거나 탈락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엉뚱한 구조물에 로프를 결속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데 내부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청소용 고리로 설치한 구조물 자체가 탈락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속한 로프 자체가 풀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거고요. 달비개 고정 로프 자체가 강도가 부족하거나 풀림이 발생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로프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외 도장 작업 역시 비계나 틀비계, 우마 혹은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에 설치된 작업 발판 등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작업 발판 자체가 고소 작업이다 보니 작업대 자체의 붕괴나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다음 고소 작업차나 고소 작업대 등 장비를 사용한 작업의 경우 추락사고 위험은 물론 장비 자체의 전도사고 위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내용들 실제 사업장에서 잘 실천해서 안전한 사업장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달빅의 탑승 중에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 대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빅의 작업대에 탑승한다는 것은 계속 작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다가가는 일입니다. 위험한 곳에 다가가기 전에 안전대 거리시설 추가로 확보해서 안전대 착용한 후 다가가야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자주 하는 일이라고 설마 해서 이런 조치 없이 작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 로프와 탑승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할 보조 로프 이외에 달빅에 탑승 전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추가 보조 로프 활용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달비개를 결속하는 구조물 자체가 파손되거나 훼손돼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 대책입니다. 로프 결속할 구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튼튼한 구조물 선택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주 로프를 결속한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보조 로프일 겁니다. 주 로프와 같은 구조물에 보조 로프를 결속하면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청소용 고리로 제작된 구조물도 가끔 빠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보조 로프는 반드시 주 로프와 다른 구조물에 설치해 주세요. 또한 구조물 1개보다는 구조물 2개, 로프를 결속한다면 한 개의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도 사고로 발전하지 않겠죠.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주 로프와 보조 로프를 2개소 이상의 고정 지지물에 결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보조 로프에 안전대 걸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로프를 결속한 구조물이나 로프의 파단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조 로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 주 로프와 보조 로프 규격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할 거고요. 앞서 살펴본 달빅의 탑승 전에 착용해야 하는 추가 보조 로프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한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착각하거나 실수로라도 다른 작업자 등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샤클이나 철근 등 강도가 확보된 보조 기구를 활용해서 풀림 방지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설치하는 로프 길이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너무 길 경우 하부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장비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짧으면 내려가다가 로프가 없는 구간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로프 내리는 길이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네, 도장 작업 외부 공사 일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그리고 지금 본론 내용입니다. 현장 작업자를 위한 도장 공사 작업 안전 1강입니다. 첫 번째 일반 이론과 두 번째 위험성 평가 1강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고요. 02강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8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죠. 먼저 도장공사 일반 이론 중에서 도장공사업의 개요, 공사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체의 공사 범위죠. 예, 아래 첫 번째는 일반 도장공사, 뿜칠공사, 자선 도색까지 여기에 포함되고, 분사 표면 처리공사, 전천후 경기 바탕 도장공사, 부식 방지공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부위별로 공사 구분을 좀 시키면 내부 공사, 그리고 외부 작업, 아울러 면 처리 작업, 견출이라고 얘기하죠. 현장에서 이 작업도 도장공사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료공사의 구성을 봅니다. 형성 요소는 도장 시의 도막을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도장공사는 물체의 피막을 이루어서, 즉 도막을 이루어서 그 아름다움과 재료 자체의 그 수명, 내구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막 형성 부요소로서는 건조제, 분산제, 흐름방지제, 가수제 등이 있는데, 가소제 밑에 보십시오. 소성을 주기 위한 재료인데요. 소성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탄성입니다. 힘을 줬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탄성이라고 그러고, 소성은 이와 반대, 힘을 주면 물체의 변형이 이루어져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소성, 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 요소로서 또 안료와 도막 형성 부수적인 요소로서 용제, 신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방법으로서는 먼저 순서입니다. 순서, 도장은 바탕을 손질한 후에 항상 그렇습니다. 바탕의 청결함, 지저분함 이런 것들을 손질한 후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양생의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공정은 3번 칠을 하죠. 초벌, 재벌, 정벌 기억하십시오. 3번 칠을 하고, 칠해 놓은 면이 절대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칠 자체의 보양도 중요하지만도 딴 공정이 완료된 그 보양,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서뷸한 날씨, 서뷸한 기후에는 비나 눈이 오는 이런 기후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고, 0도씨 이하에서는 작업 중지, 그리고 2도씨 이하가 예상될 때는 정오, 햇볕이 많이 비치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 정오 전후에서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작업 순서를 보여야 되겠네요. 네. 순서. 작업 계획서 작성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여기는 작업 개요와 작업 기간, 작업조 편성, 인원 투입 계획, 그리고 자재 투입 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재들을 트랜스포, 운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죠. 작업 발판과 로프 설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면 처리 작업이라든가, 면 처리 작업을 하기 위한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한 퍼티 작업, 면 처리는 제일 먼저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그 다음 퍼티 작업을 하죠. 퍼티, 매꿈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색 작업, 칠하는 작업, 로러 작업이라든가 에어리스 분무기 작업, 홀로 작업하는 수작업 등 이 작업을 우리가 도색 작업, 페인팅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장 작업의 주요 안전조치 사항을 보겠습니다. 구분 위험 요인 집중적으로 보고, 안전대책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면 처리 견출. 노출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 그 면 자체를 보이는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면 처리 견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핸드그라인더라든가 이런 툴을 사용을 하니까 감전사고, 전기 220V 감전사고와, 그리고 갈아냄으로써 인한 먼지, 거기서 콘크리트의 그 어떤 덩어리가 튀어서 안구 손상이 오는 비싼 먼지와 더불어, 여기 위험 요인으로서는 방호장치 해체를 임의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사항이 면처리에 대한 사항이고, 두 번째, 퍼티 작업. 면처리가 끝나면 그 매꿈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퍼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수 작업이니까 주로 추락, 그리고 무리한 행동,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해용제를 혼합. 예, 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해용제를 혼합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유해용제에 대한 중독 그리고 화재 폭발, 예, 안전수칙을 준수해라는 이런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페인팅 도장 공사입니다. 예, 당연히 고소 작업이니까 추락, 무리한 작업 그리고 사다리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안전모 착용과 그다음 안전대, 안전수갑 기본적으로 그 보안경까지 전부 착용하는 안전모 개인 보호구 착용. 여러분 다음 장 보십니다. 두 번째, 건물 외벽 외부 작업이네요. 안전 대책입니다. 특히 달비계 설치 기준 및 안전수칙 준수, 외부의 달비계에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수행을 하고, 예, 작업 보조, 작업 감시원까지, 그리고 로프와 별도로 수직 규명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위 그림 수직 규명줄이 없이 외줄로 작업을 하고 있죠. 백발백중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수직 규명줄을 설치하고 거기에 안전대를 걸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법대로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대를 규명 로프에 견고하게 부착을 해라. 예, 기본적인 사항이죠. 안전대를 수직 규명줄에다가 예, 걸고 탑승을 해야 되고, 자, 매듭은 가능하면 2개소 이상 앵커 경관 시설물에 결속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풀림 장치 당연하죠. 예. 그리고 작업 시작 전에 개인의 건강과 안전구 착용 그리고 음주 유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을 봅니다. 양중기를 이용한 전용 탑승 설비 설치 시의 안전 조치입니다. 예, 달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양중기를 사용했을 때, 예, 탑승 설비와 크레인의 인양 장치에는 달아 올린 줄거리가 불의의 후고로부터 이탈해서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근로자를 탑승해서 운반 및 작업하는 작업대 등에는 안전난간 설치죠. 예, 사면 모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안전대를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위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기구를 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미리 점검을 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 기계의 캐파시티, 용량, 방호조치 내역, 특성, 사용상 주의사항 수리, 보수, 점검 내역 등 그 서류, 서면을 대여받은 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위험의 포인트 찾기입니다. 외벽 작업 중에 달비계 섬유 로프가 풀리면서 위험 추락을 하는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섬유 비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 중 달기 로프에 묶은 난간 기둥에 난간 자체가 파손돼서 탈락, 벗겨져서 추락하는 사고들, 양중기를 이용해서 도장 작업 중에 달 기계의 전용 탑승 설비의 낙하 위험, 네, 전용 설비의 낙하 위험, 완전 난간이 없다든가, 고소 작업차 이용 시에 도장 작업 중 작업대 차에서 충돌 협착, 예, 이 천장에 협착이 됐다든가 타고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사고들을 여러분들 주의하는. 왼쪽 그림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직 규명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면 규명철 없이 단독 작업 로프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고 있던 주요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작업 발판과 작업 로프에 대한 위험의 포인트죠.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에서 추락 위험, 예. 그리고 로프 사용 시 풀어짐으로써 추락 위험, 예. 위험의 포인트입니다. 예.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는 거하고 로프가 풀어져서 추락하는 위험의 포인트죠.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부 바닥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고소 작업 시에 하부 바닥, 거기에 이제 어떤 돌출물이 있으면 만에 하나 추락했을 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죠.
그리고 개인보호부를 반드시 착용을 했고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안전한 것에 몸체를 의지하도록 하는가. 예, 불안전한 어떤 이 자세에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거침이 되는 것에 오를 때는 그 발거침의 강도, 미끄럼 강도, 안전대,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지금 발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오르면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미리 발거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발거침의 미끄럼 정도, 강도를 확인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맨홀 뚜껑 반드시 덮어야 되겠죠. 맨홀 뚜껑 방치하지 말고 삐뚤 주변의 난간 등의 로프는 반드시 묶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섯 번째,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고, 미숙련자와 신체에 조금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고소 작업에 배치하지 말고, 작업 로프는 2점 이상, 2군데 이상 결속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수직 규명줄 중요하죠. 수직 규명줄은 반드시 설치를 하고 외줄로 작업을 하지 말고, 샤클의 조임 상태, 노후, 마모 상태를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노후가 됐으면 체인지를 해야 되고, 고소 작업차에 탑승한 채로 절대 이동을 하지 말고요. 작업 단부에는 안전난간대,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 페인팅 작업, 도장 작업에 대한 위험의 포인트인데요. 앞 첫 번째 항목에서는 로프 발판과 로프에 대한 위험 포인트를 학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은 도장 작업 위험 포인트. 첫 번째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의 질식 위험. 이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예, 맨홀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그 질식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반장이 또 들어갔다가 같이 질식해서 사고를 재해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유기용제 인접 작업에서는 화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폭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위험의 포인트인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점검사항을 보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한기시설, 당연합니다. 한기시설. 그리고 도장 작업 중에 한기시설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유효하게 작동되는가? 도료 등의 재료를 가다하게 반입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가? 그 사용할 만큼만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탱크 등 밀폐된 공간 내부 도장 시에는 송풍기, 한기 설비를 설치하고 작동이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이어서 계속 다섯 번째, 분무식 도장 작업 시에 마스크, 개인 보호구 기본. 여섯 번째, 도료용제 등은 필요 이상 반입. 예, 필요한 양만 반입을 해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번째, 야간 작업 시에 조명 설비 충분한가. 예, 어두컴컴한 이런 그 작업 환경이 사고를 일으키니까 밝은 조명,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여덟 번째, 밀폐된 공간 내부에 산소 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항상 송풍 환기 시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라. 아홉 번째, 맨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산소 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때는 페인트, 본드 등 유기용제 취급 작업 시에는 작업 지휘자 지정, 그리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등에서 용접 작업 전에는 인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그다음 전기 등 위험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을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째, 용접 시에 용접의 불꽃 불똥이 용제에 튄다. 페인트 그 재료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유기용제 작업 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를 피다든가 안 되겠죠.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는 기계 공구류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방폭형을 사용하는가, 이거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죠. 지하실의 탱크 밀폐된 공간, 유기용제 사용하는 작업 시에 유기용제 농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당연하죠. 그리고 소화기 비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도장 견출, 면처리 작업 시의 위험성 포인트. 구분은 인적, 물적, 작업, 기계 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적 요인은 개인의 부주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적 요인은 주의, 환경, 기계 기구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의 잘못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인적 요인을 봅니다. 달비기에 탑승하여 면처리 작업 시에 안전대 수직 규명줄, 이건 뭐 이 그림에서는 수직 규명줄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안전대를 걸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물적 요인 줍니다. 면처리 중에 콘크리트 파편이 비산, 튀어서 날려서 안구를 손상하니까 뭘 해야 돼?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기용제 보관소 주변은 화기 사용 시에 화재 발생, 소화기 위험 표시판, 관리 책임자, 감리 감독자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업 방법입니다. 달비계 사용 시에 상부 로프 고정, 2군데 이상 고정, 그리고 수직용 안전벨트 미착용, 이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상에서 면처리 작업장에서 추락하는 거, 작업 발판에 대한 어떤 사항들, 안전 난간대, 그리고 그 안전대, 보수 작업 시 작업대로 사다리를 사용하다가 추락하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 사용은 가능하면 금지를 해야 되고, 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을 해라는 얘기죠. 기계 장비로서는 면 처리 중에 핸드 그라인드, 이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톱날이 튀어서 얼굴을 스쳤어요. 네,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어요. 톱날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예, 그래서 일전에 현장에서는 치고 갔어요, 얼굴을. 그래서 급하니까 호지기스로 이 얼굴 형태를 찍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톱날 덮개를 완전히 설치한 후에 감전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안면 보호구, 그리고 보안대를 착용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를 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헬멧에 안전 헬멧을 쓰고 사용하죠. 예. 자, 뒤에 그림으로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학습한 면처리, 즉 견출에 대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우측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내용은 수직 규명줄을 설치를 하고, 지금 그 외벽에 달대에서 그 외벽 면 처리를 하고 있는 이 퍼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이 그림 양쪽에서 보고 있죠. 자재 반입 적재시, 반입해서 쌓을 때 적재시에 별도 보관소를 설치해서 자재가 반입이 되고 적재를 할 때 별도 보관소를 설치를 했느냐, 적재 상태를 확인했느냐, 그리고 옥상 모서리 부분에 로프 보호대를 설치하고 그 로프를 설치했느냐, 예, 그리고 달비계 사용 시에 상부 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했느냐, 예, 기본적인 사항이죠. 2군데 이상. 그리고 고소 작업 시에 작업 발판 설치를 할 때의 견고성 확인했느냐, 예, 작업 발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수직 규명대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했느냐, 예, 당구장 표시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핸드 그라인더 사용 시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였느냐, 예, 안면구, 안면 보호구, 보안대, 개인 보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했느냐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실내 도장 작업의 유연성 평가표입니다. 역시 인적, 물적 작업 기계 4가지 사항 중에서 인적, 환기 불량, 실내 작업이니까 그래서 호흡용 보호구를 미착용해서 질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고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물적 요인은 도장 작업 중에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겁니다. 작업 시에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예, 위하고 같은 이야기죠.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을 시켜야 되고, 작업 내용으로서는 고소 작업 시에 작업
발판, 네, 여기서 많이 사고가 일어나죠. 설치 불량과 계단실 작업 시에 말비계 설치 시에 수평을 유지해서 그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그다음 지하 공간은 컴컴하니까 조명 설비, 예, 아주 환한 조명 설비를 하고, 용접 작업 시에 그 용접 불똥에 튀어서 그 용재에 옮아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는 작업 방법이고, 그다음 기계 장비는 전동 공구 누전 차단기 미연결로 인해서 정전 방치로 감전이 되는 사고죠. 예, 배합 작업용 전동 공구, 그리고 뭐 그라인더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구동부 안전 덮개 미서 들어가는 이런 사고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 실내 작업에 대한 그 위험성 평가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위험성 평가 계속됩니다. 예, 그림 내용 설명은 안전한 작업 발판에 컴프레셔도 있고 여러 유해 용재들이 있죠. 작업자가 방독면을 쓰고, 실내 작업이니까, 그리고 로라로 작업 칠하고, 좌측의 기능공은 걸레바지를 수작업 붓으로 칠하고 있는 이런 작업의 형태인데요. 자, 내용을 봅니다. 배합 작업용 전동 공구에 누전 차단기를 부착했는가, 감전 사고를 이야기하죠. 그다음 화기 사용 금지와 소화기 비치, 예, 소화기를 비치했느냐, 소화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재를 반입했을 때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적재를 했느냐, 밀폐 공간 작업 시에 환기시설을 하긴 했느냐, 예, 중요하죠. 환기시설 질식사.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구동 시에 안전 덮개를 덮었느냐, 그리고 계단실 등 경사 작업을 할 때 작업 발판의 수평을 유지했느냐, 고소 작업 시에 작업 발판 설치 및 경고성을 확인했느냐, 그리고 보안경,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느냐, 기본적인 사항이죠. 예, 다음 장은 실외 도장을 보시면 마지막 사항이 되겠네요. 예, 여러분 실외 도장으로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역시 인적 물적 작업 기계 4가지 요인인데요. 인적 요인으로서는 달비계로 도장 작업 중에 수직 규명줄의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했느냐.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구장 표시입니다. 그리고 물적 요인으로서는 도장 작업 중 달비계에 로프를 묶은 난간 기둥의 파손 탈락. 잘 묶으면 모체 자체가 풀린다든가 파손된다든가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작업 방법은 외벽 도장 작업 시에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근데 수직 규명줄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예, 매달리니까. 그리고 고소 작업차 탑승 설비에서 안전 난간을 미설치, 탑승차에도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다음 이제 그림에서 실외 도장을 보도록 하면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여러분. 네. 실외 도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림 설명은 달비계 위에 기능공이 수직 규명줄이 설치되어 있죠. 수직 규명줄하고 작업 로프에 달비계가 매달려서 외벽에 로라칠 수성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예, 내용입니다.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 작업 중에 달비계 로프가 적정하게 결속 설치되었는가, 달비계에 묶여져 있는 이 로프들의 어떤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지 로프는 충분한 구조 내력을 갖는 구조물에 지지되었는가, 지지 로프 자체도 충분한 구조 내력을 가졌는가를 확인하고, 그 묶어 놓은 구조물 자체도 구조물이 뭐 넘어지면 그대로 또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지지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고소 작업차 또는 전용 탑승 설비의 안전성을 사전 확인했느냐,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그 기계 자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했느냐, 그리고 서류상
제반 안전성을 받았느냐, 그 다음 안전대를 수민규명줄에 체결하고 작업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몇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작업용 로프와 별도로 수직규명줄, 이거 당연한 수십 번 얘기했죠. 달비계 지지 로프에 결함이 없는가, 지지 로프 자체인데 이거 섬유 로프니까 어떤 그 손상이 있는 로프를 쓰면 안 되고 지가 와서 갉아먹었다든가 이런 로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구조물과 접촉 부위에 달비계 지지 로프의 마모 상태 가능성이 없는 코너 쪽에 어떤 그 보호대를 대고 그 위로 로프가 지나가게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실내 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01강 여기까지이죠. 네. 도장공사 작업안전 퀴즈방 12주차 01강 일반 이름 위험성 평가 사례 1편입니다. 자, 퀴즈방 OX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에서 작업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 규명줄의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수차 말씀드린 이야기,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그림 2에서 실내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안경,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의 의무사항이죠. 정답은 O. 세 번째, 그림 2에서 작업 발판은 안전성과 경고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단실 등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 발판은 수평으로 되지 않아도 된다. 수평되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입니다.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그리고 학번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청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주차 01강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0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